뭐라는 거야? 안녕하세요. 날개입니다. 상간자 소송 인내하는 것 많이 힘드시죠? 그 마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에 상간자 소송 전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미 겪었지만 지금 그 시절 생각해보면 저 또한 삽질 많이 했습니다. 도무지 이성적인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극도의 불안감과 흥분감에 잠을 못 이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냥 정신 나간 놈이었습니다. 며칠씩 안 먹고 잠 안 자고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때 깨달았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상간자 소송 전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바로 알아보시죠. 첫 번째, 호소, 회유, 협박. 바람난 배우자라 할지라도 내 남편, 내 아내다라는 생각에 진심 어린 호소, 협박, 회유, 떠보기, 이건 무조건 하지 마세요. 안 먹힐 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먹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아주 희박한 확률 때문에 내가 당신 바람난 것을 안다 라고 포커페이스를 깨면 더욱 증거 잡기 힘들어집니다. 이런 배우자의 협조는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증거를 잡으셔야 합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제일 빠르고 쉬운 길입니다. 둘째, 상상, 망상. 유책 배우자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상상하지 마시고 가감없이 객관적으로만 보세요. 배우자 바람 상황에 놓인 여러분들 대다수가 상상과 망상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현실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냥 남이다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보세요. 상간소 하면 생활비 끊기면 어떡하나? 집 나가면 어떡하나? 폭력 휘두르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운 상상과 망상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데 팩폭하자면 나갈 놈은 상간소 안 해도 곧 나갑니다. 안 나갈 놈은 상간소 해도 안 나가고요. 그러니 그런 걱정 미리부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분노 조절. 외도 증거 수집은 포커페이스가 기본입니다. 포커페이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쉽게 설명드립니다. 그냥 알아도 모르쇠로 일관하시는 것입니다. 내 속내를 들키지 않는 것이죠. 쉽게 설명해서 여러분은 배우자가 바람난 걸 모르는 척 하시는 겁니다. 포커페이스를 하지 못하고 순간의 분노를 조절 못해서 대사를 그르치지 마세요. 외도는 시간 차이만 있을 뿐 무조건 빼박 증거 주게 되어 있습니다. 순간 화를 못 이겨서 드자비를 하고 그걸 넘어서 폭언, 폭력 등으로 이어진다면 유책 배우자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이거 봐라, 내가 이래서 못 산다, 나 오늘부로 집 나간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특히나 아내 바람 중이신 남편분들, 여러분은 정말 스치기만 해도 아내가 112 부를지도 모릅니다. 바람난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꼬투리를 하나라도 더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분노 조절 잘 하셔서 꼬투리 잡힐 일 만들지 마세요. 분노 조절을 못해서 퍼부은 독설이 내 상간소장에 적혀올 것이고 혹시라도 유책 배우자가 보낸 이혼소장에 적혀올지 모릅니다. 그때 돼서 두고두고 후회하지 마시고 어렵지만 분노를 꼭 참으세요. 네 번째, 조바심. 배우자 바람을 접한 순간 하루를 마치 한 달처럼 살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배우자 바람 안 지 한 달 됐는데 마치 10년 폭삭 늙은 것 같으실 겁니다. 이제나 저제나 언제 빼박 잡을까 손꼽아 기다리지 마세요. 때가 되면 다 잡힙니다. 이 기다림이 정말 힘든 건 저 또한 해봐서 알고요. 저도 시행착오 많이 겪었고 조바심도 많이 냈었습니다. 하지만 포커페이스 유지하면서 때를 기다리시면 정말 정확한 날이 맞아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다 보면 정말 귀신같이 그 순간에 아리송했던 것들이 퍼즐이 착착 맞아지는 날이 곧 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나는 무조건 증거 잡을 것이다 하고 집중하시면 정말 착착 맞아떨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날을 위해서 에너지를 아끼세요. 다섯 번째, 이혼에 대한 생각. 이혼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배우자 바람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배신한 것이기 때문에 이혼하신다 한들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상간소송부터 하시고 제정신 돌아오는지 아닌지를 보고 결정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배우자의 바람 상황이라고 해서 그 결말이 무조건 이혼인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이야 미쳐있지만 상간자 쳐내고 시간을 좀 주면 제정신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은 상간자 쳐냈는데도 도저히 몹쓸 인간이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때 유리한 입장으로 이혼하세요. 여러분이 상간자 소송에서 승리한다면 여러분이 이혼에 있어서만큼은 주도권을 쥔 것입니다. 유책 배우자는 여러분이 동의해주지 않는 한 자력으로 이혼이 힘들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6번째, 상간자를 인간으로 보는 것. 상간자들은 박살의 대상이지 협상과 대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도덕성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빼박 증거 앞에서도 부인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여러분 멘탈을 망가뜨리는 인두껍을 쓴 양아치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상간소송을 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이런 예측을 아예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상식적이지도 않을 것이고 수준 떨어지는 자세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상간자들 똑똑하지도 못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배우자는 상간자 때문에 뇌가 망가졌고 상간자들은 돈을 안 주고 싶은 욕심 때문에 뇌가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상간자는 여러분의 정신적 고통에 1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우기고 부인해서 돈을 안 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볼 값어치도 없습니다. 7번째, 무조건 합법적인 증거 수집. 불법을 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같이 정직한 사람이 정말 합법적인 거 다 따져가면서 증거 잡는다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 불법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증거 잡으시다 보면 어느 순간 증거 부자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럼 그때 돼서 내가 가진 증거의 위험성을 변호사님과 상의하고 나에게 불리한 것은 그때 빼면 됩니다. 정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융통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꼭 불법을 조장하는 것 같은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에 대한 처벌 수위도 꼭 숙지하시길 바라고요. 절대로 들키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들켰다면 그까짓 거 벌금 조금 내지 뭐 라고 강한 멘탈을 가지세요. 8번째, 유책 배우자의 속마음 알기. 알려고 하지 마세요. 내 부모도 내 속마음을 모릅니다. 내 자식 속마음도 모르는 게 부모죠. 하물며 유책 배우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현재 어떤 상태일까 독심술을 쓰지 않는 한 모릅니다. 이런 생각이 더욱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현재 미쳐서입니다. 유책 배우자도 제정신 돌아올 때까지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짐승, 벌레, 기타 혐오스러운 존재로 보세요. 내 배우자야, 너 왜 이러니? 이런 생각 자체가 여러분을 더욱 힘들게 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한 의도는 배우자가 바람을 알고 이제는 더 이상 아픈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작해 보았습니다. 마음 잘 추스르시고요. 나는 곧 빼박 증거 잡아 상간소송한다 라고 화가 나세요. 여러분의 의지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지금은 그 의지의 힘을 꺼냈을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드신 분들 힘내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날개였습니다.